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안 앞바다 굴재 채취 사업이 당초 허가 기간이 1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취량이 목표치에 못 미친다며 사업자 측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건데 태안군은 승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인명피해와 가축 폐사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 67명이 발생했으며 가축 8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인접지역과 해수욕장 관광에 있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휴가철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합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멜론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20여 농가가 멜론을 수확하고 있는데 달콤한 맛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현재 태안 앞바다에서는 굴재로 쓰일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태안군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채취를 허가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업자 측이 채취량이 목표치에 못 미친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건데요. 태안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훼손 논리가 대립하며 수년 동안 찬반 논란을 겪었던 태안 바다굴재 채취 사업. 갈등은 지난해 태안군의 발표로 일단락됐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기존 불가 입장을 뒤집으며 굴재 채취를 허가한 겁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여 바다굴재 채취 사업을 허가해주고 자주 재원 172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정된 굴재 채취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 그런데 최근 사업자 측이 허가 기간을 8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채취업체 6곳 중 3곳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건설 경기 침체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 실제 채취량이 목표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민 대표들은 굴재 채취에서 얻어지는 기금으로 어족 자원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며 기간 연장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알을 까가지고서 고기가 커가지고서 잡아내는 바다는 그런 바다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방류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어민들은 앞으로는 무척이 어려워지거든요. 반대를 강력하게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태안군은 연장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확보한 재원이 예상치의 30% 수준인 상황에서 64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이제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사업자 또한 어민들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가된 기간에 채취가 최대한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의 노력과 태안군의 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체 모래 채취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올해 1, 2월에 예견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을 8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관심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굴재 채취는 약속 기간 1년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안군의 최종 승인 절차는 다음 달 말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2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3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 21명, 당진 8명, 태안 7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태안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12명도 포함됐습니다. 2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083명입니다. 도내 약 90만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33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5%입니다. 충남도 내 관광지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이 강화됩니다.
도는 수도권보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충남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휴가철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40개 업종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특히 천안과 당진 등 수도권 인접 지역과 보령과 태안 등 관광지에 있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가축 폐사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들어 2일까지 온열 질환자 67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5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축은 닭과 돼지 등 8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공주에선 과수원 3만 2천 제곱미터가 햇빛 대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무더위 쉼터 점검, 도로 살수 등 폭염에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요즘 예산에서는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네, 달콤하고 아삭한 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설하우스 안 탐스러운 멜론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표면은 흰색 그물 모양의 무늬가 선명합니다. 농민들은 더위도 잊은 채 멜론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코로나19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소비자 곁에 갔을 때 만족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거기에 걸맞게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는 20여 곳. 지난해 74톤을 수확해 2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입주량도 좋고 토양도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삭거림도 굉장히 좋고요. 어린아이 다 드실 수 있는 아주 맛 좋은 멜론입니다. 전국 품목 연합 브랜드인 K멜론의 이름을 달고 품질 검수를 거쳐 당도 14브릭스 이상만 출하됩니다. 예산군은 농가의 재배 기술과 판로를 지원해 멜론을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멜론 생산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재배 기술 교육과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 시범 사업으로 일부 농가에 자동 환기 및 이중 보온 시설 지원, 생산자 조직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K멜론은 오는 10월까지 수확돼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는 가구들은 특히나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가 다음 달까지 혹서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서산시 신현주 행복키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네, 서산시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산시가 지역 내에 숨어있는 의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혹서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해 의기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최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서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복 드림톡, 모바일 안심 서비스 밤새 안녕, 365일 행복 더하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행복 드림톡을 통해 이웃의 어려운 복지 가구를 발굴하고 모바일 안심 서비스 밤새 안녕을 통해 연락되지 않는 의기 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회복지 명예 공무원 등 민간 인력들과 협력하여 어려운 의기 가구의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전광판이나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의기 가구의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면 저희들 제보가 오게 되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그 가구 내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자원과 연계를 진행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송합사례관리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례관리 가구 75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을 했고요. 그 어려운 이웃은 모든 시민이 다 제보해 줄 수 있습니다. 서산 시내에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다면 저희 서산시는 좀 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산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1% 이내인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한도는 신규 기업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며 실제 부담 금리는 1% 이내입니다. 대출 규모는 총 36억 원이며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과 국민 등 6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예산군은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109명을 채용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민을 우선 선발합니다. 충남도가 홍성군과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를 공공관리하게 될 충남혁신도시 추진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일 진행된 제153차 실국원장회의 자료를 보면 도는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혁신도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합니다. 도는 추진단 설립을 위해 공론화에 나섭니다. 오는 4일 충남연구원에서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와 충남연구원 이관율 박사의 주제 발표 후 도의회, 홍성예산군의원, 행정도시관리 분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 설립 시 반영할 방침입니다. 5일에는 도와 예산, 홍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TF 회의를 갖고 추진단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원 분담과 파견 인력 등 추진단의 구체적인 형태는 양군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추진단의 주된 업무는 혁신도시 공동 대응과 도시의 계획적 관리, 공공시설 통합 유지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도 관계자는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양군과 추진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재원 분담과 파견 인력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진단이 2022년 1월쯤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포신도시 인구는 6월 말 기준 28,441명입니다. 이 중 88%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당진에선 도시공원과 초중고 절대 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 정류장 등 937곳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관공서, 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